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두 차례 헬기 사고 후 퇴직한 해경 법 국가유공자 아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해양경찰관 재직 때 두 차례나 헬기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양경찰 공무원이 재직 때에 어떤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소지관할 보훈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했더니 그 보훈청에서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거치고 나서 이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비해당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통지를 했더니 이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을 했다 안 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라는 거죠. 패소의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직무 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다쳤는데 유공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 결과하고 직무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해를 입었다는 거하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과거 헬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과거 헬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그 상이처, 이 다친 부분 부위가 이 질환이 그 결과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가지고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이러한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의사 소견까지 제시가 됐지만 법원에서는 주치의 해당 그 당사자의 주치 견해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 25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팬더 970 헬기가 인천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 추락했다. 2005년도에 추락을 했습니다. 1차로 추락을 했고 인천 해경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10분 만이다.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목적지는 인천 해경 부두로 이동하다가 이제 추락을 한 거죠. 헬기가 지면을 들이받으면서 안면 유리창뿐만 아니라 프로펠러와 엔진 일부도 파손됐다. 기상 악화로 예방 착륙을 하려던 헬기가 소나무와 충돌에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30대 후반의 정비사였던 A씨는 해경인데 이 정비사였네요. 당시 30대 후반의 정비사였던 A씨를 비롯해 기장과 부기장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로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2007년이죠. 2007년 5월 14일 A씨는 또다시 헬기 사고를 당하는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1차 헬기 사고, 2007년도에 2차 헬기 사고가 발생한 거죠. 당시 A씨가 탄 헬기는 재난 대응 훈련을 마치고 인천 해경부두 헬기장으로 하강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강제 착륙했다. A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강제 착륙 과정에서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2년 뒤 2009년 이때로부터 또 2년 지네요. 2009년 사지마비 증상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죠.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해양경찰 공무원인데 이 A씨는 이제 그 헬기 정비사입니다. 그래서 1차는 2005년도에 사고가 발생을 이제 했고 이 사고는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이 헬기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는 인천 해경 부두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차는 바로 2년 뒤에 또 사고 발생했는데, 이때는 재난 대응 훈련을 마치고 인천 해경 부두 헬기장으로 다시 하강하다가 다시 강제 착륙하다 했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직무는 해양경찰 공무원과 관련해서 인명 구조라든가, 다음에 그 해난 구조라든가, 재해 구호라든가, 이것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복귀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이동 경로인 거죠. 거기서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이제 복귀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교육 훈련을 하던 중에 어떤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의 수호, 다음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그러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직무 수행, 어떤 재난 대응이라든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다가 복귀 중에 발생했다. 이 복귀 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 원인 행위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나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의 원인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인정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A씨는 어디가 다쳤느냐, 어디가 질환이 생겼느냐, 어디가 질병이 생겼느냐, 추간판 탈출, 경추간판, 그러니까 목 디스크, 여기에 진단이 나와서 수술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A씨는 첫 사고 후에 13년 만인 2018년 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더니 거부당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행정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장단점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가장 행정심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뭐냐? 이겨버리면 게임 끝이다. 왜냐? 상대방이 불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송은 1심에서 이겨도 반드시 이긴 건 아니죠. 왜? 원고와 피고 간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와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이겨버리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이겨버리면 상대방이 피청구인이 우리 이제 못해, 소송 가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을 제기했더니 기각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첫 사고 후에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서 적절한 치료를 이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제때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했다. 1차 사고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사고를 당해서 근무하다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경추간판 탈출증이죠.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은 인과관계 여부입니다. 인과관계 여부다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쳤는데 이것이 내 사고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 1단독 이은심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두 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사고에 따른 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했느냐? 이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성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했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경추 목이죠 목. 예. 경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사고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거,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복귀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신청할 사람, 여기서 소송에서는 원고가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인정. 그런데 그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거를 따져봤더니 당시에 경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국가용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 사고와 지금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 이 사고 때문에 이러한 목디스크, 이러한 질환이 생겼다고 볼 수가 없다면, 반대스한다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퇴직한 이후에 뭐 다른 사유로 뭐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뉘앙스가. 그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감정의, 예,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의사죠. 감정의도 두 차례 사고와 원고의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두 번째 때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첫 사고 후에 엑스레이 검사했더니 골 이상 없음 판독도 나와버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근거가 없다.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를 수술한 병원은 인과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이제 원고, 이 당사자를 수술한 원고는, 예, 이 수술을 이제 이 원고를 수술을 담당했던 이 병원에서는 인과관계가 대단히 높다라는 의사의 소견은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떤 관계냐면 이 원고의 주치이지 않습니까? 주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좀 그걸 그대로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100% 이렇게 믿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나서 비해당 결정을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복구제수단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소송을 통한 그 결과가 이제 패소, 기각이 된 사안인데, 이 지금 현재의 질환, 질병, 이 상태 초래하게 된 그 원인이 앞에 있었던 사고로 인정을 하기는 객관적 근거 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건 비해당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이 해경은, 전직 해경 이 분은 결국 다시 항소를 하고 다음에 상고를 하고 이런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요건 해당됐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급에서 7급까지 이 보훈병원을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상위 등급이 7급까지 나와야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원조회도 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가유공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보훈보상 대상자보다는. 왜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에 이 질병, 질환이 생겼다라고 인정이 되어질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요건 비해당이 된다면 이에 불복하는 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